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이렇게 일축했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네, 오늘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라고 했던 게 당대표 취임 100일 되던 날, 마침 또 비상계엄 1년 되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명 바꾸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쇄신안도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뒷배경이 너무 빨갛다 보니까 아마 눈에 잘 띄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마침 또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보니까요. 뭔가 협치를 하기 위한 메시지였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엔 오늘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나요? 저는 전체적 점수를 준다면 이제 그 당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요구가 100이라고 본다면 저는 80점에는 부합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하게 주시네요, 80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만 여기서 지금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겠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저는 이거는 십자가 밟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도가 아님을 이걸 밟음으로써 입증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그 사실 반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미 계엄에 대한 사과를 얘기했고 변화를 얘기했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가겠다. 과거는 이제 절연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굳이 그 얘기만을 왜 뺐냐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그거는 너무 과한 소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어쨌든 변화와 혁신에다가 당의 쇄신, 당명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연대를 얘기했잖아요. 정책연대를 하면서 정치연대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중도의 요구를 수렴했다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80점을 준 거고 제가 나머지 20점은 이건 선언적 얘기고 나중에 이것이 실천과 변화와 행동으로서 어떻게 입증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20%에 제가 공간을 둔 거고요. 어쨌든 오늘 놓고 본다면 당의 변화에 대한 수용 요구와 외연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두루 수용한 그런 저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 환영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친한계나 아니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하나만한 소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메시지에 대한 평가 아까 민주당 지도부는 좀 박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마나한 메시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말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엄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작년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호한 절연의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쪽짜리 사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호한 절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앞으로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사과한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었다 이런 평가하는 의원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어제 강성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입당 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알려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쯤 전에 고성국 박사와 방송을 하다가 예.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예. 입당해서 함께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당을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당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입당하는 것도 자유고 뭐 우파 지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구재령 변호사 보시기엔 좀 어땠나요? 장동혁 대표의 오늘 행동은 사실 오늘 이걸로 끝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소장파에서 저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끝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여줬다. 예.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다.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사과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놓치지 않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죠. 오늘 급격하게 절연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내부에서 분열이 된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핸들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게, 김재원 최고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 나가실 분이거든요. 확실히 출마하실 거기 때문에 또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강성층이 훨씬 많고, 그 계산에 의하면 고성국 씨를 끌어안는 게 나한테 도움되겠다. 이제 자기 정치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자기 정치? 그렇죠. 예. 저는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선 승리가 있어야만 나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오늘 방향을 설정한 것과 김재원 최고의 방향 설정은 좀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장동혁 대표의 방향이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방향은 설정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물밑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절연에 대해서 본인이 나를 밟고 가라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에 화답하는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되는 이런 것을 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